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38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회의 도중 책상을 내리치면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 국회 필리버스터 진행 상황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두 분의 입장이 조금 다를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의견 제시해 주시죠. 필리버스터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겠죠? 저는 뭐 평상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회에서 저는 의정활동하는 건 당연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소수의 의견도 들려줘야 되는 의정치의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지금 이 상황, 북한이 연일 테러에 대한 위협,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또 미사일 4차 발사 이후에 한국의 안보 상황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통과를 지연시키는 건 옳지가 않다.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심지어는 국가정보원 청부입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걸 지금 막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지금 뭐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어려운 판에 지금 세계 47개국이 가입된 부다페스트 협약의 세계 굴지의 정보기관들이 공유하는 정보 시스템에도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가장 테러 위협이 높고 앞으로 불안정한 대한민국에서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이렇게 마비 상태라는 것은 그거는 어떤 명분도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그래서 저는 이 테러방지법 통과가 우선이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 교수님 의견 듣기 전에요. 지금 이 시각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이 시각 상황입니다. 지금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이 7번째 주자라고 합니다. 7번째 의원으로 계속 그 무제한 연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뭐 필리버스터라는 게 국회법에 보장된 의회의 권리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논리 비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야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여당을 비판한다, 야당을 옹호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의원들의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자체가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와 필리버스터 사이에 얼마나 너무나 많은 행간이 생략돼 있어요. 야당이 그야말로 테러를 방조하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말씀 따나 이 테러 방지법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데, 이 테러 방지법에서 있는 테러의 개념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든지,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테러로 의심되는 것에 대한 그 개념도 너무 포괄적이다.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장치가 아주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야당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여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야가 다른 거예요, 견해가. 그래서 필리버스터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바로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보장한 거 아닙니까, 국회법에서?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 쭉 보니까 38시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73년에 폐지되고 나서 처음이잖아요. 지금 2012년도에 도입되고 난 다음에 처음이고. 그렇다면은 저런 모습은 그야말로 그게 뭐 지금 여당의 주장대로 뭐 선거에 이용하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야당이. 그럼 어쨌든 간에 절절하게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국가정보원이 이런 권한을 다 가지면 남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를 비판하면 안 되죠. 또 하나는요, 국가정보원이 하고 있어. 얼마 전 일이잖아.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댓글 같은 거, 댓글 사건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국가정보원이 자정 노력 같은 거 했습니까? 개혁 잘 안 됐잖아요. 여전히 문민통제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그런데다가 이렇게 주니까 야당은 당연히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이런 걸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건 다 생략하고 무조건 지금 현재 야당이 저런 필리버스터 때문에 테러가 굉장히 노출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논리비약이 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근데 저희들이 구더기 묻어서 장못 담그면 안 되고, 이제 대상자들을 보면 일반 현명한 국민들은 아니고 테러 용의자, 테러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국한돼 있기, 또 인권보호관을 만들어가지고 부작용 여지를 지금 막겠다고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도 구더기 묻어 장못 담는 이런 발상은 좀 옳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인권보호관 한 명 넣는데 국가정보원이 지금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것도 말이죠.
테러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이나 금융거래 그리고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물론 테러 용의자에게 하겠죠. 그럼 우리가 왜 법을 만드는데 신중한 겁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남용될 수 있을까 봐 의원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러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그렇게 테러 용의자한테 하니까 아무 걱정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나이브하고 순진하다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예, 잠시 기다려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거의 핵심 쟁점은 역시 테러 방지법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나오게 된. 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테러 방지법 대체 여야가 싸우고 있는 쟁점이 어떤 점인지 그 부분을 짚어드리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에 52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나오게 한 테러 방지법. 대체 뭐길래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걸까요? 최대 쟁점은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을 주느냐 여부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보 수집권을 빌미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 격인 대테러 센터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도 여야의 입장이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둬야 한다. 야당은 국무총리실 또는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여야, 야당의 테러 방지법 저지에 경악하고 분노한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지금 이 시각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야는 물밑에서는 일단은 그 중재안을 놓고 협상은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협상이 참 아직도 난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 쟁점 중에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연 정보 수집권을 국정원이 갖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국정원이 가져야죠. 국정원이 정보 수집권을 없으면 다른 세계 유수의 첩부기관들하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고 똑같은 그런 토대에서 정보 활동을 하겠어요.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그동안에 인권유린을 하는 이런 악선전을 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 지금 저렇게 자꾸 국가정보원 흠집내고 과거 1970년대에 행했던 그런 사례를 기준으로 현 국가정보원에서 이미지를 훼손하면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정보원은 마침 인권 탄압이나 하는 잘못된 이미지를 주는. 지금은 21세기 2016년 2월 달입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저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위원회 같은 거를 상설해가지고 장치를 마련하면 당연히 맡게 된다. 그리고 이만중 한국 테러학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테러 이전의 발생을 감시하고 그런 싹을 제거하는 거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거고 그래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봤다고 지금 구독이 묻어 장못 담는 식으로 그 부정적인 것만 부각시키고 정보원의 정상적인 역할을 통해서 대북 정부 수집, 테러 활동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큰 그림을 못하게 한다는 건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언제 국가정보원의 테러 활동 방지를 못하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논리 비약입니다. 현재 여기 테러 방지법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야당이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러의 개념이 좀 모호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테러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용의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금융 이제 거래 내역이라든지 말이죠. 통신 이용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필리버스터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동료 의원이니까 왜 야당이 저럴까라고 한번 귀를 기울여주고 그래 이 부분 좀 우리가 야당의 말을 좀 수용하자라고 하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너무 거기 치중하지 말고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저런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같이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언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예. 정부 여당은 무조건적으로 야당이 지금 테러를 방조하고 있다라는 취지를 자꾸 몰아가면은 이건 쟁점의 본질을 흐리는 거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그래요. 테러 의심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요. 의심의 그 척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왜 조그만 겁니까? 그리고 현 정권 들어서 일어난 일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만에 하나 0.1%의 그 법의 남용성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 완전히 야당은 지금 테러를 방조하고 있고 지금 뭐 전국 뭐 국정원을 갖다 이렇게 흠집낸다 이런 인식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야당을 격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지금 상황이 되는 거에 대해서 기막힌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서 다른 법안들,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법안도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대통령은 더 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강도가 높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이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국회가 그거를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테러도 지금 뭐 경제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얘기 도중에 10여 차례 책상까지 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찬성보다는 반대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어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한 게 아니라요.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찬성 42.6%, 반대 46.1%로 나왔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좀 시간 관계상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최 교수님은 그 테러 방지법 자체를 야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 테러 방지법의 위헌적인 요소, 잘못된 요소는 여당이 좀 끝까지 고민을 해서 이건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이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 인식에 있어가지고요. 저렇게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다 이런 식의 용어는 저는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고, 중요한 건 어쨌든 그거거든요. 국정원이 앞으로 그렇게 권한을 남용해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과거 그런 여러 가지 행태도 있었고 그런 행태가 없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새로운 법을 만들 때는 만에 하나 어떠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야당이 집권해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봉쇄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그렇게 하더라도 또 어떤 그 빈틈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진영 논리로 자꾸만 이렇게 몰아가느냐. 전 이런 인식이라든지 이런 논법 자체가, 이런 논리의 이 구성 자체가 대단히 취약하고 대단히 논리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저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전 대통령의 국회 비판은 좀 도가 지나치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국회는 국회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선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대통령도 국회 비판할 수 있어, 야당 비판할 수 있으나 그 도가 너무 잦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당에서는 지금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러다가 지금 합의하는 것까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펼치시는 거고요. 정책이라는 거는 시기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도 테러 방지법을 옛날에 추진했었잖아요. 그걸 또 집권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비상시국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테러 방지법뿐만 아니고 북한 인권법도 또 서비스 발전 기본법 등 경제 활성 등등 이야기하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말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그동안 야당과 여당을 오가면서 노력했습니다. 진영 논리는 야당에서 너무 좀 강하게 세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의화 의장이 테러 방지법을 집권 상정할 때는 여기저기 법률 자본을 다 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늦췄다가는 시기성 측면에서 이건 실기를 하겠구나, 이런 판단에서 한 건데, 야당도 물론 당리 당략, 당파 이익, 정치적인 신념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지금 밀물처럼 물러오는 그런 정보 전쟁, 그리고 테러 위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지붕이 세면은 바가지라도 갖다 놔야지. 그것도 하지 말고 그럼 쳐다보고 시기를 놓치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답답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본회의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그리고 관련 법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